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설 명절 동안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다소 아쉽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상당히 컸죠. 보시면은요, 다우 연일 금요일부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1월 달에 낙폭을 반절 혹은 60%까지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지난 금요일 먼저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후 월, 화, 수 올라온 거는 못 채웠다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꼬를 좀 텄다라는 점, 즉 바닥을 잡아서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서 수급 동향 잠깐 보면요.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오늘 장중에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뒷심 부족,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는데 이건 경계 매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로 지난 금요일 매수했었던 단기 물량, 이시전, 뭐 그런 물량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밀도 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2시 50분부터 내렸죠. 이 부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이 풋옵션을 320억 매도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 외국인도 바닥은 잡았네. 이런 생각으로 풋옵션 매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선물 매도했지만 이거는 왔다 갔다 트레이딩 관점인 것 같고요. 풋옵션 매도가 320억이나 나왔다라는 것은요. 일단 바닥은 잡았어.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이 저점은 안 깰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 전반은 조금은 안정화로 더 다가서면서 1차적으로는 여기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부분까지는 반등 열어두고 봐야 돼요. 물론 이 위로는 못 가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2835포인트 바로 요 부분까지는 일단은 가고 더 올라갈지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을 그을지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하나씩 보죠. 6% 상승 마감했습니다. 6%. 오늘 특별하게 나온 뉴스 뭐 크게는 없어요. 이제 사업 확장, 즉 공장 증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공장 증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협업 얘기도 나온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글로벌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상승의 이유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부분을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앞서 시황을 봤을 때 2시 50분 정도라 그랬죠? 예. 2시 40분 근처에서 고점 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집니다. 바로 이때 장 초반에 밀렸다가 쭉 급등했다가 밀려서 시가총액 2위에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다가 빠지니까 지수가 내렸구나. 이 고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요. 그래도 나름 큽니다. 보시면은 고점 10%, 종가 6%니까 고점에서는 4%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수 조금 밀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 잠깐만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매도 이제 매수 전환. 기관은 강매수 많이 줄었다가 오늘은 더 줄었네요. 즉 인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태에서는요. 50만 원 아래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느냐. 트레이딩 단 장기적으로 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50만 원 윗권역에서는요. 만약에 오면 윗권역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서 단기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 관련주 해 가지고 에코프로 BM
문제 많았었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3%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만 올라오면 21선 근처 40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는 매물 조정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참고하셔서 물량을 줄이실 분들은 한 21선이나 42만 원 선 여기까지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LNF도 같은 맥락이죠. 덩다리우스, 덩달아 빠진 에코프로 비엔가 빠지니까 덩달아 빠진 흐름인데요. 같은 맥락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 선을 그어 놨네요. 18만 7,500원. 여기 1차 뭐 18만 9천원, 2차 19만 원, 뭐 요 정도 선. 여기가 저항대인데요. 단기로는 여기인데 중기적으로는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전기차 요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도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SK하이닉스 2.9% 상승하면서 역시 주도주 역할을 합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더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급등세 이후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아주 강세를 보였다가 고점에서 약간 밀면서 3% 가까이 상승 마감하는데요. 오늘은 레포트가 꽤 세게 나왔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17만 원, 15만 원, 16만 원 계속 나오네요. 일단은 15만 원 이상의 목표가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 즉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앞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올 하반기 실적 극대화될 것 같다. 2분기도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반도체 쪽은 아직 살아있고 그중에서 주도해서 주변주를 끌고 가는 종목으로는 역시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네요.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오늘 고점에서는 앞에 저항대가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오늘 고점에서 훅 밀리긴 했는데요. 지수 영향력 때문일까요? 하지만 바닥은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대장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죠. 하이닉스와 비슷한 맥락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3.6% 상승하면서 역시 이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가 싶네요. 수급 동향에서도 외국인 특히 기관의 연이은 매수가 아주 눈에 띕니다. 비메모리 쪽에서의 이러한 흐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를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 이들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고요.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포함이겠죠. 사상 최대치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2만 명이 훌딱 넘어갔습니다. 22,773명. 그러므로 인해서 레포트도 좀 나왔는데요. 신한 쪽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관심에 삼아도 되겠다라는 쪽 진단키트죠. 진단체계 개편 수혜 전망의 동방강세 바로 이 부분 그래서 SD 바이오센스 18%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수요 이거 지금 품귀 현상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신한금융 애널리스트 검사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수요가 급증.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가도 6만 원에서 85,000원, 41%면 꽤 많이 상향시키는 건데 오늘 SD 바이오 센서 상한가까지 갑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당분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세는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위로 따라잡는 거는 좀 부담이에요. 솔직히 부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더라도 위로 따라잡는 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관심 기울인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휴마시스 21%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242억 규모의 자가 검사 키트 공급 계약. 뭐 공급 계약은 계속 나오겠죠. 지금 뭐 시국인 만큼 지난주에 상한가 마감해서 한 번 더 뻗을 수 있는데 고점에서는 한 번 던져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윗꼬리는 분명히 답니다. 하지만 뭐 요 아래에서 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버리신 분도 계실 거고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르시겠지만은요. 위로 따라잡는 건 정말 부담이라는 점. 수급에서도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이후 매도, 기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관련주 해서 진단 관련주뿐만이 아니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 인성 정보 15% 급등했고요. 그리고 비트 컴퓨터 7.2% 또 나름 상승폭이 컸죠. 이러한 원격 진료 관련주 그리고 알소포트 같은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이들 종목은요. 모두 테마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테마에 지금 현재 제일 대장격으로 뛰고 있는 거는 진단 키트. 그중에서도 SD 바이오 센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주 위로 따라잡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 다만 조정 시에는 관심 기울만 하다라는 거.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3%, 대우조선해양 6.5% 상승 마감하면서 뭐 나름 업종 테마를 이루었거든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주 공시가 연이어 나왔어요. 현대미포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나름대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실적 때문이구나. 수주 공시가 나왔네. 이런 현상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현대미포조선 85,000원 전 고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기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저점 다시 오면은 오히려 매수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은 볼 수 있다. 저점에는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맥락으로 보시죠. 같은 맥락에서 빠졌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박스권 안에서 아랫단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있다가 한번 쭉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권역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7,000원, 6,500원 권역까지는요.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랑 오늘 꽤 큰 최근 매출액 대비 7.5%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선주랑은 1.3조 컨테이너선 6척을 체결했어요. 그런 점에서 수주 공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남는 수주일까는 아직은 좀 물음표이지만은요. 하지만 수주 산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나름 강했습니다. 물론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특히 IT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밀리는 종목들도 있었지만은요. 시장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아 돌리는 현재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좀 피곤하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 드리면서 저한테도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